안녕하세요, 미스터 논란입니다. 무리뉴의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양팀 다 챔스와 유로파 사수를 위해서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결국 여우 군단 레스터가 진짜 여우 같은 무리뉴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무리뉴. 이 경기 후 무리뉴는 직접적으로 그의 전략에 대해 인터뷰에서 꽤나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번 승리를 연출해낸 무리뉴 감독, 그가 구성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이 경기에 대해 바로 살펴봅시다. 리그 재개를 했을 당시에 리그 3위였던 레스터는 그 이후 2승 3무 4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리그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받았고 토트넘에게 엄청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해외 맨유 팬들 반응 난리 났겠죠. 맨유가 이번 라운드를 승리할 경우에는 맨유가 4위로 올라가고 레스터가 5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경기 레스터한테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토트넘 역시 유로파에 안착하기 위해서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스날이 FA컵 결승에 올랐죠. 토트넘이 리그 6위 자리에 오르면은 FA컵의 결과와 상관없이 유로파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물론 FA컵을 아스날이 우승하지 않을 경우 7위까지 유로파에 갈 수 있긴 하지만 울버햄튼이 또 뒤에서 매섭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승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스날이 FA컵 최다 우승팀이고 또 맨시티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축구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꼭 이겨야 할 이유가 충분한 두 팀이 만났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팀의 결과는 3대0 토트넘의 압승이었습니다. 자, 무리뉴의 축구가 가진 강력한 테마죠. 안티풋볼. 상대방이 못하는 거를 하게 한다. 특히 상대팀이 어떤 확실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무리뉴입니다. 아주 때린데 또 때리는 그런 느낌 있죠. 무리뉴의 축구가 그런 얄미운 구석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고구마 답답함을 선사하지만 무리뉴를 이해하면 김치의 고구마만큼 맛난 축구죠. 일단 무리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영리한 퍼포먼스라 생각한다. 나는 레스터가 이런 수비진으로 출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다. 그 직접 이야기한 말을 보면은 To play with this back five is not a very comfortable situation. 이 back five 뒤에 수비진 5명을 둔 이 상황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레스터의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히카르두 페레이라 7웰이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주전 센터백인 소윤주 징계로 출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모건과 베넷을 출전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무리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수비 뒤쪽 공간을 없애기로 했다. 평소보다 수비진의 위치를 내린 것이다. 자, 무리뉴가 안티풋볼을 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수비진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의 논리로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일 텐데, 상대방이 수비진이 안 좋으니까 상대가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수비 뒤쪽 공간을 공략하는 상대의 공격인데 그거를 없애기로 했다. 이게 무리뉴의 논리인 겁니다. 상당히 소름 돋죠. 안티풋볼 그 자체입니다. 그 뒤에 하는 말을 보면은 훨씬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비수들에게 공을 주었으며 상대의 3백이 공을 들고 올라오기를 바랬다. 그들이 편안해하는 지역을 떠나도록 말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모건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수비 라인을 위로 올릴 경우에는 손흥민이라던가 모우라 같은 선수들에게 뒤쪽 공간을 허락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고 높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험인데, 무리뉴 같은 경우에는 공을 아예 줘버리면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리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넷과 모건이 공을 끌고 올라오면 우리는 역습과 빠른 전환을 가져갔고 처음 3골을 전반전에 넣었을 때 게임은 끝났었다고 생각한다. 자, 이번 경기의 여러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24개를 가져가고 점유율을 71%나 가져가고 패스 성공률도 90%나 됐고, 공중볼을 이겨낸 것도 22번이나 되고 코너킥도 13번이나 했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토트넘을 공략을 했는데 토트넘은 7번의 슈팅에서 3골을 넣었고, 그리고 29%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완전히 잘 지켜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2번의 드리블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역습 상황에 이제 발빠른 선수들을 이용해가지고 치고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태클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이 더 우세했습니다. 한 번 한 번 공을 잃을 때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비 부담을 안게 되겠죠. 무리뉴가 노린 것이 바로 이거였고 전반전에 바로 3골을 넣어버립니다.
손흥민의 헛다리 상당히 멋있었죠. 상대방 베넷 선수를 그냥 무릎 꿇려버렸습니다. 앵클 브레이커였어요. 해리케인이 한 명의 선수를 달고 들어와 줬는데 그 선수를 맞고 이제 공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리케인이 이제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멋있는 골 2개, 3골을 다 넣어버린 토트넘은 그 뒤로는 걸어 잠그는 플레이를 하면서 후반전에는 그냥 레스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엄청난 수비력으로 이제 시즌 재개 후 8경기에서 4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달라진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홈에서 있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구단 자체 시상식이 열리기도 했는데, 이때 손흥민은 4개의 상을 다 쓸어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구단과 팬들이 선수에게 수여하는 구단 자체 시상식에서 토트넘 올해의 선수, 토트넘 올해의 골,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이 4개의 상을 다 쓸어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아이콘, 영국의 영웅과 다름없는 해리케인을 제치고 토트넘의 멱살 캐리한 공로를 확실하게 인정받은 건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토트넘 팬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토트넘 선수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앞으로 얼마나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장 전체가 다 비어있는데 큰 화면에 그 팬들이 이제 선수들에게 직접 수고했다, 정말 멋진 게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상당히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가 남았는데 과연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유로파권을 사수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저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